안녕하세요. 뉴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씨 활동을 원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일수록 점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이고 활동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활동 내용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생각과 흐름, 기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활동은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활동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안 쓰고 그냥 그 활동 자체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취업을 하기 위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력서에 제가 애플과 삼성에서 일했다고 쓰고 애플과 삼성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안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애플은 아이폰 만드는 회사다. 삼성은 갤럭시 휴대폰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입니다. 리더입니다. 라고만 써놓고 실제로 한 리더십 활동이 없으면 그냥 3등급 활동이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직책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반대로 직책이 없어도 팀을 주도하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건 충분히 리더십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버드 교수와 리서치를 했다고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3등급 활동입니다. 하버드 교수와 리서치를 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는 저널에 퍼블리시를 해야 등급이 올라갑니다. 하버드 교수와 리서치하고 논문을 쓰는 것은 1,500만 원 정도만 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활동은 반드시 수치화해야 합니다. 숫자가 들어가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축구팀에서 MVP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입학사정관들은 얼마나 잘해서 상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시즌 100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스트라이커로 인정받아 MVP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축구 실력을 그제서야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뉴스임팩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 써준 활동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바이오 동아리 리더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사를 쓰고 학교 매거진에 퍼블리시했다고 쓰는 것보다 10명의 학생을 리드해서 주 1회 알츠하이머 관련 기사를 쓰고 분기별로 기사들을 모아서 대학병원 레지던트들에게 드렸다라고 쓰면은 리더십, 지속성, 임팩트, 구체성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활동 내용도 보시면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NGO 동아리 활동의 리더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활동 내용에서는 펀드레이저를 열고 캠페인을 해서 시니어 센터에 기부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리더로서 뭘 했는지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바자회를 열어 6,000달러를 모금하였고 수익금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30개 센터에서 운영했다로 수정했습니다. 숫자 3개만 들어갔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세 번째 활동에서도 코넬 대학 교수와 알츠하이머에 대한 논문을 썼다는 내용을 숫자 3개만 추가해서 논문 길이, 참고 문헌 수, 본인이 만든 가설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에서도 펀드레이징을 해서 옥스팜에 3,000달러를 기부했다는 내용을 매일마다 견과류 팩을 만들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판매해 모은 수익금 3,000달러를 옥스팜에 기부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걸 보고 입학사정관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학생은 매일마다 견과류 팩을 만들 정도로 성실하구나. 견과류 팩을 만들면서 학교 커뮤니티에 헝걸 문제에 대해 알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줘야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10개 활동을 1, 2등급으로 채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핵심 활동 3개만 올인해서 제대로 하고 나머지 7개 활동은 최대한 본인만의 스토리에 맞춰서 참여하면 됩니다. 스포츠나 악기 같은 취미 활동도 한두 개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활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정답은 20시간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수면이 56시간,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40시간 정도입니다. 그럼 72시간이 남습니다. 일주일에 72시간을 공부하려면 주말 포함해서 매일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최소 20시간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또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들인데요. 우리 아이는 땡땡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도 했고, 전시회도 열었고, 논문도 3개를 냈고, 여름 캠프도 다녀왔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어필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원서에서 모든 학생들이 서로 더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입학사정관들은 부모님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있는 모든 활동은 다 3등급 활동입니다. 성적 좋고 SAT 점수가 높다고 활동까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SAT 1540점 이상 받는 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버드 지원자 5만 명 중 44%가 GPA 3.85 이상이고 SAT 1,500점 이상입니다. 그중 20%만이 활동 등급에서 2등급 이상을 받습니다. 스탠퍼드에 지원하는 SAT 만점자 75%도 불합격합니다. 결국 입시는 누가 더 활동을 잘 설계하고 증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서의 활동을 제대로 기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활동 내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두 번째, 추천서에 본인의 활동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세요. 세 번째,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쓰는 내용을 거의 안 믿습니다. 그러니 활동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언론 보도가 된 활동이라면 반드시 링크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훨씬 더 좋은 활동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